지난 방송에서 미니진이 풋옵션 행사와 동시에 소송을 건대 이어 하이브 쪽에서도 하이브 산하의 빌리프랩이 민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민사 소송을 걸었고요. 상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면 먼저 민진이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유진스도 하이브를 탈출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하이브에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결정들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하이브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V자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하이브가 새롭게 내놓은 유료 멤버십이 실적을 견인해 줄 거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많은 상황인데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진 사임, 하이브 악재 거치고 주가 날아오를까? 실제로 하이브 주가는 반등을 하였습니다. 하이브를 둘러싼 수많은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었고 미니진의 사임 외에도 주력 아티스트들의 컴백과 신그룹의 등장과 공연 같은 그런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4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셀다운하면서 재매각에 성공을 하였고 가장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건은 역시 미니진과 하이브의 갈등입니다.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라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도 해지한다라고 밝혔다. 미니진이 유능하다는 것만큼은 팩트고 중요한 기획자 이탈 확정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하이브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훌륭하게 완성을 해놓은 유진스라는 IP가 미니진의 사임과 함께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더 큰 악재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의 주가가 상방을 향한 이유는 이번 4분기에 BTS 멤버 진, 세븐틴, TXT, 투어스, 아일릿 같은 주력 IP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고 세븐틴의 월드 투어를 포함한 본격적인 활동이 예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 투어스, 캐츠 아이라는 신예들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K-팝 플랫폼 위버스의 새로운 유료 멤버십도 출시를 하였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기대되는 호재들이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주가는 반등을 했고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미니진의 사임 소식조차도 갈등 해소의 일보 전진으로 해석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미니진 입장에서 보면은 온도가 완전히 다른데 하이브와의 갈등 해소 국면이 아니라 이제 법적 공방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미니진의 사임은 하이브와의 동행을 공식적으로 종료한 것이고 결국 본격적인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임 당시에 미니진이 남긴 글을 보면은 7개월간 어도어를 회생시키고자 자리를 지켰으나 답이 나오질 않았고 정확한 워딩을 보면은 법으로 응징할 것임을 알린다 라며 소송전의 도래를 강조하였다.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 위반을 한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이고요. 하이브 입장은 정반대로 민지인이 주주간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풋옵션 같은 미니진의 권리를 박탈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한마디로 미니진의 풋옵션 행사가 관건인 것이고 즉 풋옵션 260억 원의 향방을 놓고 싸우는 그림이며 미니진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소송전을 치르게 되면 엄청난 비용 부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첫 단추가 바로 주주간 계약 위반을 한 것이 어느 쪽인가 라는 내용에 대한 시시비비를 먼저 가려야 될 것이고 이 결과가 미니진 앞에 놓여진 수많은 소송에서 가장 주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시작부터 미니진에게 불리한 그림이 나와버리면 추후에 소송들에 진행할 동력이 있을지가 애매해질 거라는 겁니다. 일단은 주주간 계약 위반 관련 소송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도 미니지는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입장에서는 불편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폭로가 되겠죠. 내부 고발자들이 등장을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녹음 파일들이 등장을 해서 대중들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가 너무나도 궁금하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추후에 대한민국 엔터씬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관건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미니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쩐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260억 원 풋옵션 행사 대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의 승리가 가장 중요하고 미니진이 경영권 찬탈 시도를 했다라면서 이 사태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니진이 유리한 입장인지는 알 수가 없다. 미니진이 이 싸움에서 져버리면은 뉴진스 역시 무탈하게 하이브에서 빠져나오는 그림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고 미니진이 사임을 하고 홀로 서기 위한 조건은 이미 성공한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데려와야만
가능할 것이고 뉴진스 또한 하이브를 탈출한 뒤에는 미니진과 새롭게 시작하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뉴진스와 미니진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모든 비용은 하이브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뉴진스를 성공시킨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감당한 하이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이미 예정이 된 것이고 여기서 260억 원의 풋옵션까지 내어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사적인 노력을 한 것임은 분명한 것이다. 뉴진스 측에서도 어도어의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 증명을 이미 보냈고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뉴진스의 법률 대리인이 오페스라는 법률 사무소인데 오페스는 뉴진스 팬덤인 버니즈가 선임한 법률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뉴진스의 팬덤이 뉴진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체로 싸우게 되는 그림인 것이고 버니즈라는 팬덤이 든든한 우군이 되어준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다. 어느 정도의 여론을 잡고 간다는 부분에서 미니진과 뉴진스 입장에서는 버니즈가 천군 만마가 되어주는 그림으로 보여지고요. 골자는 뉴진스는 전속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하이브는 내용을 검토 중이며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뉴진스가 먼저 선방을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게 국감에서 공개가 된 하이브에 누출된 내부 문건 내용의 일부인데 제목은 음악 산업 리포트이고 하이브에서 발간한 거죠. 여러 가지 내용이 공개가 되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이브가 뉴진스를 버리고 새로 판을 짜면 될 일 점점점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뉴진스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도 뉴진스 입장에서는 하이브에서 뉴진스를 배제하고 간다라는 땅을 치고도 남을 내용이라는 거죠. 뉴진스 측은 이 내용을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할 거라면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이브는 해당 리포트의 작성자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이브 공식 입장이 아님을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적인 담화 내용이라며 이제 치부를 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이브 얘기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내용입니다. 뉴진스를 배제하고 간다라는 내용은 뉴진스가 전속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호 신뢰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근거로 충분한 내용이라는 거죠. 특히 올해 6월에 개정이 된 가수의 표준 전속 계약서 내용을 보면은 기획업자는 가수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으며 이는 하이브 내부 문건이 하이브의 공식 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하이브가 이 내용을 위반했음은 명백한 겁니다. 법의 한 줄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외에도 뉴진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삼은 부분이 있는데 돌고래 유괴단이 제작한 뉴진스의 저작물에 대한 하이브의 위반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뉴진스와 미니진 그리고 하이브의 갈등은 미니진과 뉴진스가 하이브를 떠나서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그림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단추인데 미니진이 과거에 신청한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해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각하했던 그 결과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법원이 미니진의 신청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뉴진스가 미니진 대표가 어도어로 복귀를 못하였기 때문에 하이브를 떠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이브의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거라고 법원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뉴진스가 패소를 하면은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미니진과 하이브의 그 갈등 그리고 뉴진스까지 포함이 된 이 갈등의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과연 뉴진스와 미니진이 하이브를 떠나서 새롭게 시작을 하여 하이브의 아이돌들과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앞선 내용과는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인데 하이브에서 운영하는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새로운 유료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개인적으로 하이브 주가가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하이브의 가능성을 보는 가장 중요한 재료로 해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독점적인 지위의 K-팝 플랫폼이고 하이브가 가지는 높은 PR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유료 멤버십이 위버스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증명한 사례라고 또 생각을 한다. 반면에 유료 멤버십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기사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기사에서 비판을 하는 이유는 유료 서비스가 이미 2개나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그릇된 팬덤 장사의 일환이고 약탈적 전략이 아닌가라는 주장인 거죠.
위버스에는 글로벌 스케일 아이돌 152개 팀이 입점을 하고 있고요. 8월달 MAU 즉 월간 활성화 사용자는 무려 1,000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엄청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여기서 K-팝 팬들을 상대로 새로운 유료 요금제가 또 출시가 된 것이고 이름은 디지털 멤버십이며 광고 없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고 높은 퀄리티로도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요금은 월 2,700원, 3,900원, 5,4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금액별로 다른 혜택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전 세계 K-팝 팬들입니다. 문제 제기의 내용은 이미 다른 유료 서비스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연간 유료 멤버십이 있는데 이것은 아티스트별로 연 단위로 지불을 하는 구성이고 콘서트 선 예매 혜택이나 멤버십 전용 콘텐츠 시청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팬덤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멤버십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연간 멤버십을 유료로 구독을 하는 개념인 거죠. 또 하나는 월 5,000원짜리 위버스 DM 플랜도 있는데 아티스트와 팬이 1대1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고요. 당연히 담당 직원이 아티스트 관련 정보도 주고 소통도 담당을 하는 DM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유료 서비스가 이미 2개나 있는 건데 디지털 멤버십이라는 유료를 또 출시했다라는 것이 약탈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유튜브랑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료 멤버십이 생기면 무료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광고가 붙게 되어 있고 플랫폼 회사 입장에서는 유료로 수익을 내거나 광고로 수익을 내거나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중요한 수익원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주가 측면에서 굉장한 호재인 것이고 위버스가 계속해서 유료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독점적 지위라는 겁니다. 팬 입장에서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만 K-팝을 즐기고자 한다면 유료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락인 효과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회사가 유리한 입장이 되어 버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약탈적 가격 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독점적 지위가 된 회사는 수익을 극대화할 권리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싫으면 다른 옵션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내기 싫으면은 콘텐츠를 아예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광고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유튜브나 아마존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확률형 아이템 같이 게임 업계에서 못된 것만 배워서 CD에다가 이벤트 응모권을 첨부해서 CD를 한 명의 팬에게 수백 장씩 판매하는 행위 등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지만 이 부분은 K-팝의 미래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플랫폼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유료화는 회사의 권리이고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하이브가 단순히 엔터주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위상의 근거이며 그런 면에서 위버스는 하이브의 가장 위력적인 재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하이브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할지 아니면 사법 리스크라는 불씨가 꺼지지 않고 초과 삼간을 태워버릴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